알바 이야기야. 나? 나는 프리터라고 할까? 백수야. 약 임상실험 알바 있잖아. 처음에는 거기에 참가했었어. 별로 불안감을 가졌거나 했던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원했던 데는 이름이 알려진 제약회사고 매일 의사가 따라붙어서 검사를 해주니까 오히려 보통 때보다 건강해졌을지도 몰라. 기본적으로 그냥 자는 것뿐인데 10박 11일에 25만 엔.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얘기할 건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그 다음 했던 알바. 앞에 임상실험에서 같은 피실험자인 미다라는 놈을 알게 돼서 그놈에게 소개받은 거야. 나이는 나보다 10살은 위야. 40살 이상으로 보였어. 조폭적은 아닌 것 같아. 임상실험 피실험자는 문신한 사람은 안 돼. 거기다 말투도 공손했고 위협적인 구석도 없었지. 마지막 날 이걸로 해방이다 할 때 명함을 건네주더라고. 그 실험관은 다른 제약회사의 컨설턴트라는 직함이었어. 뭐 이상하다면 이상하지. 왜 그런 놈이 다른 회사의 실험에 참가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놈이 소개해준 알바가 보수가 더 좋았어. 하루 4시간 잡혀있는데 3만 엔. 다만 노는 날은 없다는 거였는데 요컨대 한 달에 90만 엔이 되는 거잖아. 거기다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다고 들어서 이거야말로 거절할 건덕지가 없지.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번화가에 있는 땡땡 빌딩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 약속 시간은 낮 2시. 갔더니 술집이 늘어선 좁고 높은 빌딩이었어.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좁은 땅에다 층수만 많이 올려서 지은 주상 복합 빌딩인 거지. 내용 간판을 보는 것만으론 전부가 가라오케, 스낵 등 그런 종류였어. 이건 좀 살짝 생각하게 되더라고. 물장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하루에 3만을 번다 하면 위험한 일밖에 떠오르질 않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거절하라고 생각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지. 지하로 가라는 지시를 들어서 좁고 지저분한 계단을 내려갔는데 문이 딱 하나에다 간판은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바인 거야. 노크를 했지. 그랬더니 조금 틈을 두고 들어와 하는 거친 목소리가 났어. 안은 예상대로 바였는데 카운터에 커다란 남자가 앉아있어. 120kg 될 것 같더라고.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육질인 걸 어디로도 알 수 있었어. 아마 무슨 격투기 경험자 같아. 다만 이놈도 조폭 같은 냄새는 나지 않았지. 그놈은 성이 미다라면서 임상실험 때 만났던 놈 동생이라고 했어. 얼굴이 닮았더라고. 나는 인사를 하고 바로 일 내용을 설명들었어. 저녁 6시에 여기로 오라고. 그러더니 낡은 팩스로 온 종이를 우선 읽어. 내용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5사람 정도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좋았던 에피소드가 쓰여 있어. 좋았던 에피소드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 모년 모월에 정식으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라든가 후배를 항상 식사에 초대해 사랑받았다 라든가 연세 많은 어머니 간호를 곁에서 완수했다 라든가 그런 내용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아래에 조목조목 몇 개 정도 적혀 있었어. 5명이라면 50개 정도가 되지. 우선 그걸 암기하라고. 이때 명심하라고 들은 게 에피소드를 잊어버려서 말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사람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놈의 에피소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글의 말미를 과거형으로 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대충 외웠더니
처음 사람 이름을 말하고 그걸 감정을 넣어서 읽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실전 때는 종이를 보면 안 된다고 됐어. 뭐가 실전이냐고? 그게 내가 할 이야기야. 해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분을 해보였어. 아무래도 미다의 동생은 만족한 모습으로 카운터 안쪽 조리실로 안내되었지. 빨아서 좁은 주방이었지만 막다른 곳에 문이 있었고 그게 냉동 저장고 같은 튼튼한 철문이었어. 그리고 미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 같은 걸 눌렀어. 그래서 밝아진 곳으로 나도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고 말았어. 넓은 거야. 체육관 반 정도나 되는 크기였어. 다만 천장은 물론 낮았지. 거기에 희미한 느낌으로 수은등이 몇 개인가 켜져 있어. 이래선 빌딩 부지만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 아마도 뒤쪽 도로 아래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았어.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아래가 3m 정도 흙으로 그 앞이 물, 꼭 늪처럼 되어 있는 거야. 지하라서 해가 닿지 않으니 식물 같은 건 없었는데 그걸 빼면 평지에 있는 것 같은 늪이었지. 물은 고여있고 천장 색깔이 반사돼서 검푸르게 빛나고 여기저기에서 거품이 일고 있었어. 그리고 그 늪 바로 앞에 제단 같은 게 있었어.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로 제사상 같이도 보였어. 미다의 동생은 그 앞에 서서 여기서 9시가 되면 에피소드를 하나씩 마음을 담아서 외워줘. 할 일은 그것뿐이니까 끝나면 돌아가도 돼. 라는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 늪이 있는 곳에서는 5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 엄중하게 문을 잠가버렸지. 그런 다음에 다른 주의사항을 몇 개 들었어. 늪 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 손을 대서도 안 돼. 만약 뭔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만약 가게 아니라면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해. 다만 늪이 있는 방에서 일이 생기면 재단 위에 무전기가 있으니까 빨간 버튼을 누르고 내 지시를 따라. 늪 있는 방문 닫는 걸 잊어버리면 모가지야. 변명은 필요 없어. 쉬는 날은 없지만 만약 몸 상태가 나빠진다면 반드시 연락해. 이런 내용들이었어. 그날은 교통비 쪼로 봉투를 받고 돌아왔는데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 다음날 저녁 6시에 출근했어. 역시나 미다의 동생이 있었고 2, 3일은 내가 같이 있어주겠지만 익숙해지면 당신 혼자 해. 그러면서 늪이 있는 방 입구 열쇠를 건네줬어. 팩스 종이를 받아보니 그날 이름이 올라있는 건 4명으로 마치 훌륭한 삶을 산 것 같은 에피소드가 줄을 이었어. 나는 2시간에 걸쳐 외우고 미다의 동생 앞에서 선보였지. 합격! 엄청 잘하는구만. 해죽대면서 미다는 말했어. 그리고 9시가 돼서 늪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재단 앞에 섰어. 미다는 내 뒤, 문 바로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어 긴장했지만 20분 정도 걸려서 다 외웠어. 꼭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하는 기분이었어. 늪은 여전히 보글보글 거품이 일고 시큼한 냄새가 났지. 4일째가 돼서 미다의 동생은 사라지고 나 혼자가 됐어. 그 4일째로 12만 엔. 처음에 교통비로 받았던 10만 엔을 합치면 22만 엔이야. 믿을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늪은 분명 건축법 같은 데 위반되는 곳이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위법성은 없어. 머리도 꽤나 쓰는데 그 이상 뭘 더 바래? 다만 날이 갈수록 늪의 냄새가 심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압박감이 있어.
따로 뭐라고 하지는 않아서 나는 계속 문을 열어둔 채로 낭독을 했지. 그리고 뭐 별일 없이 열흘 정도가 지났어. 달라진 점이라면 일이 6시에서 10시까지라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했던 거야. 보통이라면 그 시간에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밤에 푹 자게 됐어. 내용은 별것도 없는 일이지만 끝나고 돌아오면 피로감이 엄청난 거야. 아마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거였겠지. 이게 종이를 보고 말한다면 편할 테지만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한번 삐끗한 적이 있었다니까. 재단 앞에서 말할 때 무심코 네, 훌륭하시네요 라고 말해버린 거야. 기억나? 전부 과거형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긴 셈이잖아. 입 밖으로 꺼냈다가 바로 깨달았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계속했어. 아니, 미다의 동생에게는 그 이름 말하지 않았어. 잘리면 안 되니까. 그놈은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가게에 나와서 봉투에 든 돈을 건네줬어. 그리고 몸에서 점점 그 늪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그건 되게 곤란하더라고. 그런 지독한 구리내 같은 냄새는 아니지만 약품 같은 느낌의 쉰 냄새야. 소독약하고는 다른 공장 냄새라고 할까? 아마 늪 속에 들어있는 건 물은 아닌 게 분명해. 뭔가 약품? 뭐 되도록 목욕을 자주 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냄새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어. 이후 한 달이 다 되었을 무렵 미다의 동생이 당신 대단하네. 실수도 없고. 늪이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되는 건 기록인 것 같네. 만약에 말이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고 싶다던가 하면 전화해. 하루 정도라면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지르고 말았어. 그날의 명분은 3명뿐으로 편할 거라 생각해 방심했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야. 언제나처럼 늪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재단 앞에 서서 한숨 돌린 후 무심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 사람 걸 읽어버리고 말았어. 게다가 바로 깨닫지도 못한 거야. 반쯤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외우고 있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렸어. 늪 쪽을 봤더니 풍선 정도 크기의 거품이 10m 정도 앞에 나와 있었어.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잠시 기다리다 아무 일도 없어서 계속했지. 그랬더니 아까의 거품이 터지면서 아래에서 뭔가가 나왔어. 검고 큰 거였어. 크기는 냉장고 정도나 됐고 둥그런 모양이었어. 본 순간 다리가 움츠러들었지. 내가 틀렸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 검은 그건 머리카락 덩어리로 보였어. 그게 늪의 액체로 인해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돼 있어. 사람의 머리가 4개, 5개 붙어있는 거였어.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녹아 붙어 있었던 거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건 1m나 더 나와서 아래 진흙투성이의 몸이 보였어. 나는 재단 위에 붙어있는 소형 무전기에 빨간 버튼을 눌렀어. 바로 무슨 일이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미다 형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늪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람 덩어리 같은 게! 혀를 차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크게 울려 퍼졌지. 그 뒤론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었어. 늪에서 나온 건 이미 천장에 닿아서
젤리로 만든 것처럼 퍼지고 있었어. 달라붙어있던 얼굴들도 나뉘어져서 천장이 콘크리트에 달라붙은 것처럼 돼서는 나는 거기까지 보고 도망쳤어. 서둘러 문을 나와서 잠갔지. 그대로 가게 밖까지 뛰어나와 밤거리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와, 이런 이야기야. 다음날 가게가 화재로 탄 게 신문에 나왔어. 그래봐야 작은 불 정도로 바로 껐다는 것 같아. 그래서 늪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내가 연락한 일도 없었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적도 없어. 가게가 있던 곳에도 갔었지. 그랬더니 불이 나는 적은 밖에선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하에 있는 바의 내부만 탔겠구나 생각했어. 노란 테이프가 쳐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었지. 그래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그게 일 내용만 봐도 심상치가 않았으니까. 하물며 그런 걸 봤으니. 그래서 나는 사는 아파트에서 이사 갔어. 결국 돈을 더 써버린 셈이지. 그리고 다시 약 임상실험이 있어서 이건 유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알려줘. 그 실험을 했던 병원에서 미달을 만났을 거야. 형 쪽 말이야. 내가 점심시간 이후 진단을 마친 뒤 특수병동 로비 벤치에서 책을 읽다가 옆 엘리베이터가 열린 거야. 위급한 환자를 침대로 옮기거나 하는 엘리베이터지. 거기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나왔는데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어. 그리고 머리 부분은 하얀 고무 재질의 마스크였어. 이누가미가의 스케키오라고 알아? 그런 모습이었어. 게다가 그놈은 오른다리가 대퇴골부터 그리고 왼팔이 팔꿈치 근처부터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곳의 실험병동은 일반 환자를 볼 수 없어서 뭐라? 했지. 물론 그런 상태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 그 병동에서는 본 적도 없는 붉은 가디건을 걸친 젊은 간호사가 밀고 있었지. 조용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해서 펼친 다리를 접었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난폭한 손놀림으로 휠체어를 탄 놈의 마스크를 벗긴 거야. 화상을 입은 얼굴이 나왔어. 아마도 불이 아니고 뭔가 약품으로 그렇게 된 듯한. 그놈은 나한테 얼굴을 향하더니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망가진 얼굴이지만 모습이 낯이 익었어. 미다 같았어. 형 쪽 말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고개를 푹 떨궜어. 간호사가 턱을 치켜 올리더니 마스크를 씌우고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오른 눈하고 혓바닥도 받칠 겁니다. 늪에 대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속삭이더니 휠체어를 밀고 검사실 쪽으로 사라진 거야. 미다가 말했던 내용은 나중에 알았어. 동생은 죽었어. 틀림없이 이 말이었을 거야. 그리고 석 달이 지났고 내 몸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이상은 없어. 없는데